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서울지방 어제에 이어서 많이 차가운 날씨죠. 네, 임만나 작가 3년 전에 개인기보다 더 깊어진 그의 작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 없는 풍경, 뒷산 위로 신기루처럼 신축 아파트가 솟아오르면 어릴 적 기억 속에 길을 잃을 정도로 깊숙했던 나름 마을의 영산이라 여겼던 그 산이 한낱 언덕이 되어버린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절개된 산자락, 아름다운 숲이나 평야 사이에 비실비실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들, 언제나 건설적인 이곳의 속도감은 위협적이지만 우리에게 지극히 익숙하고 평온한 풍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충된 감정과 이시성의 묘한 조화가 바로 우리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이런 가도적 풍경을 이른바 코리안 뷰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 보았던 풍경이 또 사라지게 되고 또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일상적인 풍경으로 보이지만 그 이만하 선생님의 작품은 자세히 볼수록 볼수록 우리에게 더 깊숙이 신중적으로 다가오며 울림을 주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죠. 조금 전에 눈이 펑펑 아주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눈이 조금 멈췄습니다. 저는 그 인사동에 토주대간 개관 45주년을 맞이한 썬화랑에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번 화제의 전시 이숙자 선생님 전시에 이어서 또 이만나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만나 작가, 우리 흔히 이렇게 풍경화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임만나 선생은 우리 화단에서 독특한 자기의 작품 세계가 구축이 된 이런 작가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또 호평 속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임만나 선생 전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 네. 타이틀을 가지고 이만나 작가님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너무 좀 오랫동안 애태우고 계시지 않으셨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통해서 저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은 아마 소장님도 아마 많이 접하셨던 장면일 거예요. 네,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오다 보면 옥수터널이 있고 그리고 금호터널 못 미쳐서 바라본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평소에 많이 봐왔던 곳인데, 근데 사실 이 풍경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주로 주목하는 대상은 풍경이죠. 풍경인데 그 풍경이 작가에게 강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풍경이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경을 있는 대로 재현하는 작가가 아닌 그런 작가님이시고, 풍경이 갖고 있는 그 이면, 그 뒤에 어떤 그 이야기들, 흔적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화면 안에 담아내는 그런
것을 담아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선생님이 맞닥뜨린 이 공간, 이 대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위는 터널, 이 금호 터널 위는 과거에는 그냥 숲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위로 집들이 지어져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은 집이에요. 하지만 아주 빼곡한 어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 아름다움이 또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낯설지만 어느 순간에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풍경이죠. 이 풍경이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의 눈에는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 곳이 이제는 오른쪽으로 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펜스가 생겨난 거죠. 펜스가 생겨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펜스가 생겨나면서 집은 이제 철거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번째로 이제 작품을 좀 소품인데요. 왼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 풍경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바뀐 거죠.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들이 들어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더 마치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치밀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확 바뀐, 저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짜여진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널브러진 듯한 그런 느낌의 집들이 모여 있다가 아주 빼곡하게 이런 어떤, 그래서 더 좀 그런 치밀성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풍경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전시의 주제가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3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숲이 있고 그 뒤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왕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숲에 좀 왕관이 있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빛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작가 선생님은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숲이 어느 순간에 숲이 굉장히, 사실은 숲은 굉장히 신성한 어떤 존재였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숲에 그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시니컬한 그런 어떤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원래는 신성했던 숲과,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오히려 아파트를 더 신성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물신지향적인 어떤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물신 숭배, 물신 숭배를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의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아파트도 지금 자연을 해치고 등장한 아파트지만 저 금호터널 위에 집들이 40년 전에 지어졌을 때 굉장히 뭔가 을씨년스럽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침입자 같은 느낌이었던 그런 대상이 40년 정도 지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느껴졌듯이,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숲을 완전히 방해하는 그런 그 요소지만 어느 순간에는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의 자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어떤 메타포가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기는 지금 소나당 2층이고요. 또 이미 만나 선생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3점의 어떤 벽 시리즈라고 할까요? 이 독특한 그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은
벽이에요. 벽인데 실제로 있었던 벽인데 더 이상 없는 풍경의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세워질 때, 새로 이제 세워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마치 자기를 끌고 가듯이 국립현대미술관 뒤쪽으로 갔더니 이런 벽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벽이 그 순간에 선생님을 많이 흔들었고 선생님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벽을 그려야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어떤 흔적들이 네. 녹아져 있는 벽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뭔가 생명을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명을 불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벽에 뜯겨져 나가서 다시 또 메꿔 넣기도 하고 또 이끼가 또 끼어가지고 또 푸릇푸릇해 보이는 그런 네. 것도 있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려내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여러 번 겹겹이 층을 올리고 올려서 오일 페인팅인데 전혀 오일 같지 않은 마치 네. 사진 같은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작업을 하는 선생님 표현으로는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던데요. 아주 얇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관람자들이 볼 때 마치 이거는 벽이 아니라 네. 숲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그리고 멀리서 하늘 위에서 바라다보는 어떤 평원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작가 선생님의 의도대로 벽이 뭔가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벽이 따뜻하게 뭔가를 감싸고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뭐랄까 공간감이 네. 더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마치 우주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의 섬세함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어요 했더니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은 죽을 것 같았다고 죽을 지경이었다고 죽기만큼 어려운 작업을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고도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마치 아직 젊은 분이시지만 철학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래서 더더욱 제가 존중하는 작가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원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이만나 선생의 작품은 그래서 과작이라서 그 작품 한 점 한 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제작, 작품의 이것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작가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풍경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선생님께서 레지던스에 계셨어요. 근데 영예인 레지던스인가요? 네, 영예미술관 레지던스에 계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머물던 숙소예요. 바로 보이는 곳은 숙소고 바깥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맞닥뜨린 그런 그 기이한 어떤 풍경이죠.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을 선생님께서 포착하고 그걸 이제 표현하신 건데 뒤에 이제 숲에 나무들이 있고 그 뒤쪽으로 달빛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떨어져서 그 뒤쪽의 경계는 흐릿하지만은 아주 아슬아하게 어떤 그 빛이 녹색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풍경을 그리셨고요. 이 밑에 보면 선생님의 자동차도 혹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도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태로운 어떤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쪽 위에서 시점이 선생님은 이쪽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아주 그 어떤 찰나에 맞닥뜨린 저 어떤 저 그 순간의 저 모습들이 경이롭게 느껴졌고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저는 이 굉장한 어떤
모르겠어요. 이 그린 톤의 깊이가 네. 특별히 남달라서.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엔 너무 새카만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어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어떤 네. 빛의 느낌, 네. 요 요소들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어서 특히 제가 아끼는 네. 작품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도요, 지금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만나 작가를 우리 원 대표님이 좋아하는 이런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소나랑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만나 작가의 작품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 소나랑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